마주친 생명체들이 전부 살아남지 못했어요. 시간의 흐름이 제어를 잃은 탓인가? 그럼 장미도 언제든지. 지금 제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마도 수호신이 완전히 갇히기 전에 간신히 상황을 억제했기 때문일 거예요. 지금처럼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저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방랑자, 만약 불행한 일이 닥치... 왜 그러시죠? 꿈에서 홍진마을을 봤다고요? 말씀을 들어보니 확실히 꿈속의 장소는 승소산이 맞군요. 방랑자의 꿈은 황룡 아카이브의 묘사와 거의 일치하는군요. 100여 년 전 잔상류가 황룡을 침범했고 홍진마을 역시 재앙을 당해 하마터면 죽음의 땅이 될 뻔했어요. 다행히 수호신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시간의 흐름의 힘으로 잔상을 격퇴한 덕에 홍진마을을 지킬 수 있었죠. 방랑자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닐 거예요. 그것은 방랑자의 기억이자 일종의 안내랄까요? 홍진마을은 중요한 길목이에요. 잔성애가 저희를 노리고 있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함정에도 분명 틈이 있을 거예요. 공명 어빌리티를 사용한 흔적이에요. 잔성애의 흔적과는 다른데 영윤의 흔적이에요. 영윤이 능력을 사용했다는 건 주변 상황이 매우 위급했던 것 같은데 홍진마을 사람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흔적이 마을 깊은 곳까지 뻗어 있어요. 가시죠, 방랑자. 조심해서 행동하는 거 잊지 말고요. 흔적이 여기서 이 잔성의 녀석들은 누구에게 공격을 받은 걸까요? 이 경로는 영윤의 흔적과 거의 일치하니까 아마 영윤일 거예요. 지금 영윤의 몸 상태로 이렇게 자주 공명 어빌리티를 사용한다는 건 몸을 혹사시키고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러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홍진마을 사람들의 피난을 돕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장미, 여기 흔적이 있어요. 북쪽이에요. 가죠. 재료가 제발로 찾아오다니. 일심동체. 아직 개조가 덜 됐나? 진화된 음식 맛있겠다. 아직 내가 물러나라, 사악한 기운이여. 흔적이 연못가 주변에서 끊겼어요. 이 돌탁자 위의 꽃병 수상하네요. 폭포 뒤에 뭔가 있어요. 가서 확인해보죠. 여기도 광선 차단막의 결계 장벽이 있어요. 이번에는 총 3개의 빛의 장막이 연결되어 있군요. 방랑자, 원거리 공격을 이용하세요. 멈춰!
어디서 온 거냐? 잠깐. 신이대인. 모두 긴장할 필요 없어요. 이분들은 홍진 마을의 귀한 손님입니다. 금주 영윤과 변정의 참사관이 차례로 방문하다니 홍진 마을이 금주 정세의 소용돌이 중심에 있는 것 같군요. 장리, 오랜만입니다. 변정이 요직을 사임하고 전원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었는데 다시 만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뜻밖에도 이런 상황에. 직책에서 물러난 지도 몇 년. 그 후론 홍진 마을 밖의 일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죠. 그러다 최근 금주의 정세가 혼란스러워지더니 이 거센 폭우가 우리를 한 곳으로 몰아세울 줄은 저 역시 생각지도 못했군요. 이분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전 신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두 분 여기서 말하기는 좀 곤란하니 우선 저를 따라오시죠. 계속하죠. 두 분이 이번에 온 것은 영윤을 위해서겠지요. 다만 공교롭게도 영윤은 조금 전에 홍진 마을을 떠났어요. 지금은 고천관에 있을 겁니다. 홍진 마을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아마 두 분께는 직정유적이라는 이름이 익숙하겠지요. 신이대인,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영윤대인, 몸이... 저는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놓친 것은 없나요? 준비는 완료되었고 생존자들은 모두 안전한 지역으로 철수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리실들은 숨겨져 있으니까 모두 잠시 동안은 숨어 있을 수 있겠어요. 수호신의 공명자로서 전 오랫동안 용의 별자리를 감지할 수 없었어요. 저와 수호신의 힘은 같은 근원을 가지고 공존하고 있는데 최근 제 공명 어빌리티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수호신의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증거겠죠. 신이대인, 뒤틀린 시간이 터지기 전 수호신의 위치를 알아내야 해요. 제 공명 어빌리티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의 흐름은 아주 작아요. 이 작은 피난처가 제가 만들 수 있는 한계겠죠. 승소산이 처한 위험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요. 오직 수호신만이 혼란스러운 시간 흐름을 진정시킬 수 있어요. 시간의 흐름이 통제력을 잃었을 때 수호신이 동면실인 용의 안식처로 날아가는 걸 봤어요. 지금쯤 잔성회가 포위하고 있겠죠. 하지만 잔성회는 용의 안식처 앞에 방어 메커니즘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전 홍진 마을 사람들이 수호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직정장인들에게 건축을 의뢰했고 수호신이 돌아오면 작동되도록 설정돼 있죠. 이 방어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잔성회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용의 안식처 주변에 있던 일부 세력을 처치했어요. 다시 용의 안식처를 열려면 먼저 고천관에서 심액을 얻은 다음 밀실로 돌아와 제어 중추를 통해 열어야 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지금 고창관에 가서 심액을 가져올게요. 대인, 몸을 생각해 주세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이곳을 떠나면 잔성회가 움직일 겁니다. 누군가는 여기에 남아 밀실을 지켜야 돼요. 저를 대신해서 모두를 지켜주세요. 어쩔 수 없군요. 영윤대인의 부탁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승소산에 오기 전에 잔성회로부터 수호신이 저와 그분 사이에 반드시 전쟁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로 이 전투가 금주의 미래를 결정하겠죠. 잔성회의 근거 없는 말을 맹신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 그다지 놀라진 않았어요. 수호신은 언젠가 제가 그분보다 더 강한 존재로 성장할 거라 하셨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금주의 미래가 진정으로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수호신이 무사히 곤경에서 벗어나면 그분의 예언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뭔가 수상쩍네요. 잔성이가 도대체 어떻게 수호신을 가둘 수 있었을까요? 직정이 일찍이 용의 안식처를 증축했다면 그들의 연구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조사해보죠. 하지만 영윤대인이 심액을 되찾은 후 용의 안식처가 열리면 분명 잔성회가 몰려들 거예요. 네, 잔성회가 여기에 모이게 해서는 안 돼요. 저는 방랑자와 함께 고천관으로 가서 영윤대인을 찾겠습니다. 그쪽에서 대대적으로 일을 벌이면 잔성회는 반드시 주요 병력을 저희 쪽으로 보낼 거예요. 거기서 잔성회를 처리하겠습니다. 홍진 마을 사람들은 남은 독을 제거하도록 하죠. 그럼 잠시 후 사람을 보내 밀실의 연문을 개방하겠습니다. 문을 나서서 남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시냇물 하류에 고천관이 있어요. 걱정 마세요, 신이대인. 승소산에서 나와 다시 승소산으로 돌아온다라. 영윤대인과 이곳의 인연은 어쩌면 이미 정해진 일일지도. 계속하죠. 신이대인은 예전부터 금이와 알고 지낸 건가요? 영희는 어렸을 때 공명 어빌리티로 인해 수호신의 선택을 받았고 나이가 든 후에는 변정으로 보내져 수호신의 공명자로 키워졌어요. 그래서 신이대인뿐만 아니라 변정에 몸담은 모든 관리들이 영인을 보살피며 가르쳤죠. 어린 시절부터 중책을 맡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도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10대라는 나이에 영인이 되었으니 금이가 짊어진 건 보통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기가 신이대인이 말한 고천관이겠죠? 맞아요. 영육의 작동 방법은 세월의 해변에 부러진 다리에서 했던 것과 비슷해요. 입구가 절벽 위에 있는지 봉쇄 상태인지는 원거리 공격으로 절벽에 있는 3개의 빛의 장막을 파괴해야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잠시 생각한 것뿐이에요. 직정 사람은 시간 제어법의 원리를 가지고 이런 기관을 만들었는데 시간 제어법은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빠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지금까지 과학기술로 시간을 통제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이 지식을 수호신이 자발적으로 전수해 준 거라면, 만약 그렇다면 수호신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쨌든 고청관에 들어가서 직정의 발명품에 더 주의를 기울여 보면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계속하죠. 빛의 장막이 차단당해서 세 군데에 있는 빛의 장막을 동시에 파괴할 수가 없네요. 방랑자, 영육의 시간 역행 메커니즘을 이용해 보세요. 좋아요. 암벽에 있는 고에너지 흑석이 보이나요? 원반에 균열이 있으니까 고에너지 흑석도 구멍을 낼 수 있을 거예요. 됐어요. 파손된 원반 틈 중심에 있는 빛의 장막을 명중했어요. 이제 세 군데에 있는 빛의 장막을 동시... 봉수가 풀렸어요. 들어가 보죠. 금주에는 좋은 물건이 많죠. 계속하죠. 이곳에 어떻게 잔상이... 잠깐, 이 괴물들 진짜 잔상과는 다른 것 같아요. 보아하니 이건 직정의 발명품인 것 같네요. 유적을 방어하기 위해 영상을 만들어내는 뭔가를 설치해서 잔상이 싸우는 모습을 시뮬레이션하는 걸까요? 계속하죠. 함께하죠. 아군 퇴산! 만물이 하나로! 변사, 준비됐어? 앞에 저것도 장치인가요? 잔상을 모방하는 것이 사라져서 잠금이 해제된 것 같네요. 확인해보죠.
돌문에 별빛이 흩날리는 저것이 바로 빛의 문이에요. 네. 빛의 무늬는 번거롭지만 인내심만 있다면 푸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보세요. 이 빛의 무늬의 모든 별은 빛의 운석에 해당돼요. 저희가 무심코 해제했던 장치도 그중 하나고요. 맞아요. 다른 두 곳의 빛의 운석을 찾아야 이 돌문을 열 수 있어요. 잠깐만요. 이건 영윤의 핏자국과 비늘인데 영윤이 이미 오버클럭의 한계에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커요. 저희한테 남은 시간이 많지 않겠네요. 계속하죠. 오랜 세월 동안 먼지를 뒤집었었을지언정 고청관에는 여전히 수호 씨는 승소산에 왔을 때부터 이미 중상을 입었던 거군요. 시간 제어법이 하나 사라졌다. 이 부상으로 수호 씨는 시간의 흐름의 힘을 회복할 능력을 잃었고 시간의 정체와 역행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수호신이 시간의 흐름의 힘으로 홍진마을 사람들을 보호한 다음 그 여파가 줄곧 승소산에 남아있던 걸까요? 맞아요. 게다가 문서에 의하면 수호신의 부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질 거고 그로 인해 목숨을 잃으면 시간의 흐름은 완전히 통제할 수 없게 되고 금주까지 집어삼켜버릴 거라고 해요. 찬성애가 한 짓은 승수산이 입은 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이에요. 없어요. 적어도 문서상의 기록에서 본 결론은 그래요. 문서에는 오직 용의 안식처만이 겨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걸론 부상의 악화를 늦출 뿐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해요. 수호신과 시간의 흐름을 막아낸 기인이 마지막에 생각한 방법은 수호신 자체는 회복할 수 없으니까 공명을 통해 공명자에게서 수호신 본래의 시간 제어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영유계가 바로 그 실험품인 인공 공명장치고요. 아니요. 영유계의 복원 범위가 너무 좁아서 수호신의 능력에 비하면 어림도 없어요. 여기까지 왔으니 답도 곧 드러나겠죠. 아직 빛의 운석이 2곳 남았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최대한 빨리 영인의 속도를 따라가야 해요. 물러나라 사악한 기운이여. 조심해야겠어. 함께하죠. 용을 타고. 자. 용기를 통한 달. 충분한가요?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또 영유계가 2번째 빛의 운석은 이 문 뒤에 있을 거예요. 방랑자, 여태껏 했던 것처럼 영유계를 조작해서 무너진 문을 원상태로 돌려놔야 해요. 설마 딩동동의 모습으로 변한 건가요?
방랑자, 도약 장치를 이용해서 온몸으로 얼음벽에 부딪히세요. 실례할게요. 설마 딩동동의 모습으로 변한 건가요? 방랑자, 도약 장치를 이용해서 온몸으로 얼음벽에 부딪히세요. 이곳에도 영유괴가 있네요. 한번 조작해 보세요. 솟아오른 석판으로 길이 형성되어 있어요. 고에너지 흑석을 가지고 이 물을 건너가면 돼요. 계속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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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숨겨진 영역을 통해서 공격할 수 없던 빛의 장막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빛의 운석만 남았어요. 여기 적재함이... 빛의 운석은 더 아래층에 있을까요? 필요한 건 있나요? 영윤대인을 곧 볼 수 있을... 적재 창고에 도착했어요. 이럴 수가... 이 문서에 따르면 영유괴는 확실히 인공 공명 장치예요. 공명의 근원에 강한 충격을 가하기만 하면 영유괴와 동일한 주파수로 공명해서 공명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세월의 해변에서 가졌던 의문도 풀렸어요. 영유괴의 시간 역행 기능은 수호신과의 공명을 통해 이루어져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영유괴의 사용 조건은 말할 것도 없고, 수호신이나 승소산의 시간 흐름과 거리가 멀어지면 영유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어요. 또한 인공 공명 장치로서 영유괴가 담을 수 있는 공명의 힘도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기록에 따르면 직정 사람들은 영유괴가 더 강한 위력을 발휘하기 위한 2차 공명이라는 가설을 제시했어요.
주파수의 충돌이 2차 공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론이죠. 여기서 주파수의 충돌이란 서로 공명하는 두 힘의 대결이자 충돌을 뜻하고요. 2차 공명을 위해서, 그리고 영윤이 더 강력한 공명 능력, 즉 역행을 역전하고 복원할 수 있는 시간 체어 능력을 갖기 위해서 수많은 실험에서 대량의 영유괴가 수호신의 주파수와 충돌을 일으켰지만 수호신의 막강한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해 전부 파괴되어 가루가 되었어요.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영유괴 중 하나가 아주 잠깐이지만 시간 제어법을 복원하는 능력을 보여준 뒤 사방으로 흩어졌죠. 적어도 2차 공명이 공명 대상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건 입증된 거예요. 이 유일한 성공 사례에서 실험자들은 이 영유괴가 일종의 과부하 형태로 작동한다고 언급했어요. 이 작동 방식은 공명자의 오버클럭 현상과 아주 비슷하고요.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능력을 사용하는 것, 즉 공명의 힘이 과부하되는 거예요. 그 실험자는 오버클럭이 2차 공명을 위한 전제 조건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자신을 과도하게 소모하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죠. 그 밖에도 문서에서 눈에 띄는 사건 기록이 있네요. 영유괴는 사람이 제어해야 비로소 수호신과 공명할 수 있어요. 게다가 수호신 용의 별자리도 한 사람의 명령만 따르는 것 같고요. 그 예외적인 상황에서 영유괴의 과부하가 붕괴에 가까워지는 순간 수호신 옆에 그 기인이 용의 별자리에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그에 따라 수호신은 어떤 에너지를 성공적으로 영유괴에 전달한 듯하고요. 혹시 뭔가 떠오르는 거라도 있나요? 금이 여러분, 안심하세요. 방랑자는 특수한 힘이 있어서 뒤틀린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전 장리 선생님은 쉬. 제가 영윤의 바둑돌이 되겠다고 한 이상 스승으로서든 신하로서든 마땅히 할 일을 할 뿐이에요. 게다가 제가 안내인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방랑자 같은 구세주를 데려올 수 있었겠어요? 방랑자는 이곳과 깊은 인연이 있어요. 이 시기에 대국을 깨려면 두 사람 중 한 사람도 없어선 안 돼요. 하지만 방랑자는 이미 금주를 많이 도와줬어요. 정말로 감사해요. 방랑자, 수호신이 하루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그 후에 같이 수호신을 뵈러 가요. 분명 방랑자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상황이 급하니 짧게 얘기하죠. 영윤, 혼자서 고청관을 살필 때 뭐라도 발견한 게 있나요? 직정의 문서를 발견했어요. 수호신이 처음 승소산에 왔을 때 이미 부상을 입었고 그 상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세월이 흘러 수호신의 제어를 받던 승소산의 시간의 흐름이 점차 통제력을 잃어갔고 어쩌면 금주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오직 수호신의 공명자만이 수호신의 시간 제어 능력을 복원할 수 있다. 방법은 대결로 공명의 힘의 충돌을 유도하고 2차 공명에 도달하는 것. 수호신의 공명자는 한계를 뛰어넘어 뒤틀린 시간을 바로잡고 시간의 대가를 없앨 수 있다. 설령 시간의 흐름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고 시간의 대가를 없앨 수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무엇을 지불해야 할지는 알고 있나요? 알고 있어요. 저와 수호신은 공명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이지만 정작 진정으로 그분을 이해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결국 그분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게 됐죠. 생각해보면 금주 건립 이후 수호신의 결정과 제안은 모두 앞날을 예견한 것들이었어요. 오늘날 시간의 흐름에 숨겨진 위험도 홍진 마을을 지키기 위해 남겨진 거고요. 만일 그때 수호신이 시간의 흐름으로 잔상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금주는 여전히 황량한 땅으로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둔 것이 있나요? 지금으로서는 수호신이 치유할 수 없을 만큼의 상처를 입은 거라면 뒤틀린 시간이 어느 지경까지 확산될지 예측이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금주는 지금 승소산처럼 처참하게 변하겠죠. 저는 그렇게 되면 제가 직접 예언에 빠진 조각을 채우겠어요. 이것이 제가 승소산을 구하고 금주를 보존할 수 있는, 그리고 수호신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영윤, 전 영윤이 그렇게 한 뒤의 결과에 대해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수호신과의 대결로 2차 공명을 형성하려면 오버클럭의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영혼이 완전히 사라지고 육체가 가루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과부하로 찢겨진 영유괴와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로 그 상황에 이른다면 영유는 그걸 알면서도 전투에 임하고 싶나요? 제 눈에는 이미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겨워 보이네요. 영윤의 그 결정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하지만 장리 선생은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장리 선생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선생도 당신이 추구하는 일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잖아요. 제가 언제 그런 것들을 가르쳤죠? 삶과 죽음은 하나이지만 살아야만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살아서 수호신의 힘을 이어받아야만 영윤이 진짜로 원하는 구원을 할 수 있고 그 구원이 계속될 수 있다고요. 장리 선생, 저는... 영윤, 전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영윤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으니까요. 제가 그걸 모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방랑자를 데려온 거고요. 짐작하셨겠지만 방랑자는 수호신과 함께 싸운 기록 속 금주의 영웅이자 승소산을 방문했던 그 기인이에요. 우리가 찾은 모든 증거가 이 사실을 가리키고 있어요. 영윤 말고도 승소산의 상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방랑자뿐일 겁니다. 저 금이 장리 선생의 가르침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잔성애가 어떻게 수호신을 가뒀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성공적으로 수호신을 아련하려면 이에 대해 알아내야 돼요. 네,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신이대인이 이 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곧 답을 얻을 수 있겠죠. 우리가 찾는 심액은 입구 석실에 있는 그 돌문 뒤에 있을 거예요. 아직 한 곳의 빛의 운석이 풀리지 않았으니까 가서 확인해보죠.
계속하죠. 보세요. 저기 떠 있는 바닥이 저희의 마지막 목표예요. 바닥을 복원할 방법을 찾아야 돼요. 계속하죠. 스피드하게. 안 되는데.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걸까요? 안 되는데.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걸까요? 계속하죠. 성공했어요. 직정이 이곳에 이렇게 많은 기관을 설치한 것을 보니 용의 안식처를 지키는 일에 많은 공을 들인 것 같네요. 함정이에요. 조심하세요. 신심 집중! 뛰어볼까? 성가시기 암수를 덕군요. 함께하죠. 용을 타고 기단금 성가시기 빗길의 흐름. 야. 석장 석결 한 번 더. 기단금 주작의 심판. 야! 세 곳의 빛의 운석을 모두 해결했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돌문으로 들어가세요. 심액 보관실로 가는 통로가 이미 열려 있을 거예요. 계속하죠. 심액이에요. 방랑자, 심액을 잘 살펴보세요. 앞으로의 길은 방랑자와 영윤에게 맡길게요. 잊으셨나요? 전 방랑자의 안내인이에요. 같이 한 배를 타고 승소산에, 그리고 영윤에게 데려다주는 사람이죠. 여기서부터는 두 사람이 함께 용의 별자리에게 가야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번 대국을 성사시키는 것. 간섭이 아닌 그저 안내자일 뿐. 결말이 어디로 갈지는 방랑자의 결정에 달렸어요. 게다가 잔성애가 계속 달라붙어서 거추장스럽기도 하고요. 두 사람이 수호신을 만나러 가는 길은 깨끗해야 하니까요.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잔성애가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은 방랑자예요. 방랑자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그들에게 감시될 거예요. 어쨌든 승소산에는 방랑자가 필요해요. 저는 이 바둑판에서 가장 적합한 곳에 머물러야 하고요. 빨리도 왔네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아니면 황룡의 예법을 가르쳐드려야 하나요? 장례는 사이보그는 두려워할 대상이 못 돼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장리 선생은 다 계획이 있을 테니까 앞으로 남은 여정 동안 방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계속하죠. 함께하죠. 빗길의 흐름. 필요한 건 있나요?